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과학 시간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용해와 용액 시간입니다. 4단원이고요. 과학교과서 78쪽, 실험 관찰은 39쪽을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 교과서를 준비하지 못한 친구는 얼른 교과서부터 펴고 공부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학책이나 실험 관찰이 없을 때에는 이학습터에 들어가서 디지털 교과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과학책을 보시면서 수업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소금, 설탕, 멸치가루, 새우가루, 커피가루 등을 물에 한번 녹여봤는데요. 소금과 설탕이 물에 녹았었죠. 이렇게 소금, 설탕이 물에 녹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용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금과 설탕이 녹은 물, 이렇게 녹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에 골고루 섞여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녹아버렸다. 이렇다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럼 투명한 것만 용액이에요? 아니에요. 색깔이 있는 것도 용액입니다. 녹아서 이렇게 떠다니지 않고 완전히 섞여 있다, 골고루 섞여 있다면 용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한 소금이나 설탕을 보고 우리는 녹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녹는 물질은 녹다 용자, 물질의 질자를 따서 용질이라고 부릅니다. 즉, 녹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소금, 설탕을 물에 넣었는데 물이 바로 소금, 설탕을 녹이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는 용매라고 부릅니다. 녹이는 매개체, 녹이는 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사형제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각각이 어떤 것인지 알아두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소금을 나르는 나귀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나귀가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아저씨는 신나 보이네요. 땀 뻘뻘 흘리는 게 요새 날씨 같은가 봅니다. 옛날 옛적에 소금 장수가 소금을 팔러 다녔어요. 어느 날 나귀의 등에 소금을 싣고 냇물 위에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였어요. 영차! 영차! 당나귀는 너무 힘들어 발을 헛디뎠어요. 붕덩! 나귀는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소금 장수는 얼른 나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순간 나귀는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나귀는 일부러 다시 물속에 주저앉았어요. 이젠 모든 소금이 녹아 아주 가벼워졌어요. 나귀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소금 장수는 나귀의 속셈도 모르고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나귀는 소금을 싣고 가다가 냇가에 도착했어요. 영차! 영차! 나귀는 어제 일이 기억났어요. 물에 빠지면 또 짐이 가벼워지겠지. 나귀는 일부러 물속에 빠졌어요. 소금 장수는 그제서야 나귀의 꾀를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많은 소금들은 이미 물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잠깐! 여기서 소금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소금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친구? 반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네, 선생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마 뒤쪽에 손을 더 많이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에 용해된 소금, 설탕, 가루 물질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당나귀가 빠뜨린 소금이 사라진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먼저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예상해 볼게요.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의 변화를 예상해 보자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이 미리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 관찰 39쪽에다가 예상을 해볼 건데 선생님 뭘 예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100ml짜리 비커에 제가 물을 80ml 정도 되게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비커와 그리고 물, 그리고 각설탕 1개의 무게를 잴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물에 용해되기 전의 무게겠죠. 자, 그리고 나서 각설탕을 물에다가 퐁당 담글 거예요. 그러면 용해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다시 이 각설탕이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다 저어준 다음에 완전히 그냥 설탕물이 되었을 때 그때의 무게도 한번 재어보는 거예요. 여기 아까 설탕이 있을 때의 무게와 설탕을 물에 넣었을 때의 무게, 만약에 사라졌다면 설탕의 무게만큼이 사라졌겠죠. 그죠? 그대로라면 아마 물에 들어가서 무게가 늘어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 지금 39쪽에 무게가 어떻게 변할지 변하지 않을지 예상을 해서 적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실험 관찰에 여러분의 예상을 적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이 맞는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비커를 하나 준비해주면 됩니다. 귀여운 비커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100ml짜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커에 약 물은 80ml 정도 부을 거예요. 80ml 정도 물을 부어줍니다. 대략적인 물이기 때문에 100을 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약포지를 준비해 줍니다. 약포지, 아주 얇은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얇은 종이, 물에 잘 죽지 않는 얇은 종이, 가루 물질을 얹을 때 씁니다. 그리고 얘는 각설탕인데요. 각설탕도 하나 펼쳐서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각설탕. 아주 달콤한 맛이 날 것 같죠? 그럼 마지막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전자저울 되시겠습니다. 전자저울. 자, 우리 전자저울은 먼저 전원을 켜주시고요. 바닥에 놓으면 아마 0이라는 숫자가 뜰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이 세로로 들고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기방울이 바닥에 놨을 때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그란 빨간 동그라미 안에 공기방울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0점을 맞추도록 할 건데요. 저울에 0점을 맞추는 방법, 전원을 켜고 0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0이 안 나오는 경우에만 0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0인 상태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까 물을 80ml 정도 담은 것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약포지 위에 있는 각설탕을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몇 그램 정도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대충 나오는 그램 수는 평평한 바닥에 둬야 되기 때문에 평평한 곳에 두고요. 151.6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1.6. 5와 6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151.6으로 일단 그냥 맞출게요. 네, 6이 처음 나왔으니까 151.6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151.6을 기록해 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각설탕 물에 넣도록 할게요. 퐁당. 각설탕을 물에 넣으면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도 자세히 보면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신나는 마음으로 저어주도록 합니다. 자, 계속 물에 넣고 젓고요. 더 빨리 녹이려면 물에 닿는 표면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유리막대로 살짝 각설탕을 부셔주면 더 빨리 녹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항상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설탕들이 거의 다 녹아서
약간 알갱이들만 보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알갱이들도 쫓아다니면서 부셔주시고요. 거의 다 녹았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바로 이런 유리막대 안에 들어있는 물들, 이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범인이니까 잘 털어주시고요. 자, 그럼 대망의 확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탕과 물이 들어있는 용액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려놨던,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약포지도 함께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친구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게 151.6이라고 제가 기록해 놨거든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151.5, 151.6, 5와 6 사이를 왔다 갔다 아까 했었는데 정확하게 같은 무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각설탕은 지금 눈에 보이진 않는데 사라진 것은 아니네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속에 녹아서 용해돼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눈에는 설탕이, 여기 있는 설탕이 눈에는 막 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안에, 물 안에 설탕도 아주 작게 눈에 보이지 않게 물속에 골고루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으면, 자, 아까 소금이 당나귀한테 얘기했죠. 소금이 당나귀한테 얘기했다고? 아니지. 당나귀 이야기에서 얘기했죠. 당나귀가 소금이 없어졌다, 소금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틀렸죠. 소금은 어디로 녹았죠? 물에 녹아서, 그냥 녹아서 존재하고 있는 거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을 잘 보고 실험 관찰 39쪽에 적어주셨죠.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해서 써보자.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서로 같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똑같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용해 전후의 무게가 같은 까닭이 무엇인가?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가 똑같이 나타난 까닭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작게 변해서 물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험 관찰 39쪽에 생각해 볼까요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용질이, 녹는 물질이 물에 녹게 될 때의 변화입니다. 용질이, 녹는 물질이 물에 용해, 녹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에 골고루 섞여서 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서로 같다, 다르다? 네, 서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추가로 올려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추가 영상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공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실험 관찰에 혹시 못 적은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돌려서 보면서 채워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과학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